RPM에 있는 거 숙제 질문 풀면서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개념 한 번씩만 다시 복습을 좀 해볼게요. 그 743번 보면 그 절대값 포함되어 있지. 부등식에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절대값 안쪽에 값이 몇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0이 되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 범위를 일단 나눠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이하인 경우. 요거 봐봐. 등호를 여기다 써줬지.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경우 절대값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든 붙이지 않든 상관없이 뭐야? 둘 다 0으로 같아. 그래서 1번에다가 등호 써놓고 여기서 등호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는 x가 1보다 작은 경우지. 이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돼?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그냥 절대값이 벗겨져.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얘가 x 플러스 7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x를 이항시키고 7을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5, 3x. 그러면 x가 몇보다 크다? 마이너스 5분의 3. 아니지 3분의 5보다 크다지. 그러면 봐봐. 지금 요 범위에서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안 붙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해가 나온 거지. 그럼 얘랑 얘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공통범위 찾을 때 사실 수직선 그려주는 게 가장 좋은데 봐봐.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겹치는 범위가 생기지. 근데 웬만하면 요 정도는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알겠지? 수직선을 그리지 말고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1보다 작아야 돼. 1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 근데 마이너스 3분의 5는 1보다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왼쪽에 있던 게 이렇게 출발을 해. 오른쪽에서 이렇게 와. 그럼 겹쳐지는 범위가 생기지.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무슨 뜻인지? 요거 정도는 그냥 수직선 그리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답을 내는 연습을 암산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첫 번째에서의 답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일단 요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거는 x가 어떤 거야? 1 이상인 거지. 풀어보면 x가 1 이상일 때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이하가 되니까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붙겠지.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자 2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7 미만이 될 거고 그러면 x만 이항시켜주면 x가 9 미만이 되지. 그러면 x가 9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머릿속으로 그려주면 9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 방향을 향해서 가. 근데 9보다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던 1이 오른쪽으로 가. 그럼 겹쳐지는 게 생기지. 그래서 몇 이상? 1 이상? 1 이상 9 미만이 돼버려. 알겠지? 그래서 1 이상 9 미만.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첫 번째로 구한 거랑 두 번째로 구한 거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지 않아? 자, 만약에 x가 자, 1 미만 마이너스 3분의 5 초가 그 사이에 어떤 수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 수는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절대값을 벗기면서 마이너스가 붙지 않지. 그렇게 되면서 부등식을 충족시켜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숫자가 몇이 있을까? 0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0 집어넣어 보면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지 않으니까 2가 돼버리고 좌변은 우변은 몇이야? 7이지. 그러면 2가 7보다 작다. 맞잖아. 부등식이 성립해버리지. 그 다음에 1 이상 9 미만의 숫자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볼까? 2 정도 생각해볼까?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2가 돼버리지.
그리고 여기도 2를 붙여주면 2가 9 미만이다. 부등식을 성립시켜버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과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의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돼? 아니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을 필요가 없어. 이거 둘 다 답으로 써버리면 돼. 그러면 봐봐. 자, 마이너스 3분의 5부터 시작해. 1까지 갔지. 근데 1부터 다시 9까지 간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어디가 돼버려? 마이너스 3분의 5부터 시작해서 9까지가 돼버려. 그러면 봐봐. 요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대. 그러면 얘를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해 볼게. 자, 마이너스 3분의 5야. 여기가 9야.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지. 부등식의 범위가. 근데 x가 a보다 작아야 된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한대.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a가 얘를 먹어줘야 되지. 이 범위를. 그럼 a의 위치가 9보다 어느 쪽에 있으면 돼? 오른쪽에 있으면 돼. 그러면 답은 뭐야? a가 9보다 크다지. 근데 봐봐. a가 9랑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범위에 포함될까? 자, 요 빗금친 부분이 요 a의 위치가 9로 가버렸어. 다 포함될까? 포함돼. 그렇지 않아? 9 미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지 않냐고. 그치? 그래서 여기 등호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a의 범위는 9 이상이다라고 써주면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다음 지금 12번이랑 14번 하기 전에 그 2차 분응식 푸는 방법 한번 잠깐만 볼게. 자, 우리가 봐봐. 만약에 x-1이 있고 x-2가 있다고 쳐봐. 그게 0보다 작대. 그럼 원래 해법은 뭐야? 원래 뭐를 이용해서 그려야 돼? 원래 뭘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래프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2차 함수지. 자, 2차 함수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보세요. 세율아. 좌변에 있는 2차 함수. 연수야. 또. 맞아. 알겠지. 인수분해의 목적이 뭐야? x절편 구하려고야. 그러니까 무조건 2차 부등식의 해법은 뭐라고? 그래프야. 근데 너네가 인수분해에서 이거 뭐냐? 안쪽 범위지. 안쪽 범위로 구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1과 2. x절편이 1과 2지. 근데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작아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x값의 범위는 요쪽. 그래서 1초과 2 미만을 그냥 답으로 써버리지. 맞니? 그러면 봐봐. 조금 더 약간 원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 말고 우리가 함수로 뭔가 방정식, 부등식 해석하는 거 말고 그냥 부등식 그 자체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곱했는데 음수가 된대. 어떤 상태일까? 맞아. 곱했는데 뭐가 되는 상태는 음수가 되는 상태는 지금 얘가 양수일 때 얘는 음수가 나와줘야 되고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가 나와줘야 돼. 자, 봐봐. x 플러스 1이 양수가 되려면 여기서 x 플러스 1이 양수가 되려면 x는 1보다 커야 되지. 그리고 x는 2보다 작아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x 플러스 1이 양수이면서 x-1이 양수이면서 x-2가 음수라는 거는 x가 1초과 그 다음에 x가 2 미만 요걸 의미하지. 그러면 지금 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범위 자체가 1초과 2 미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해가 나오지.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1초과 2 미만이야. 동시에 충족시켜야 돼. 1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아야 된다. 겹치는 범위가 있지. 자, 그 다음에 x-1이 음수야. 그러면 여기에서 x가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x가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거는 좀 무리 아니야? 말도 안 되지 않아? 해가 있어? 1보다 작아야 되고 2보다 커야 돼. 겹치는 게 없잖아. 그치? 이렇게 겹쳐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겹치는 게 없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선 해가 없어. 그러면 어쨌든 답이 얘로 나오잖아. 우리가 아는 형태로.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 약간 원시적인 방법이야. 부등식을 해석할 때 두 개를 곱했는데 음수래.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음수, 둘 중 하나는 양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돼.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있지.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로 접근을 해주지. 나한테 이런 그래프가 있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y는 fx가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 y는 gx가 있어. 그럼 봐봐. 여기를 x는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를 x는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첫 번째 fx는 gx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식일까? 무슨 식일까? 2차 방정식이야. 좌변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gx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러면 1차식을 이항시켜서 2차식이 뭐 갑자기 3차식, 4차식, 5차식 이렇게 바뀌니? 안 변해. 어쨌든 정체가 뭐라고?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뭐야? 예전에 배웠는데 두 그래프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야. 그래서 x는 뭐야? 알파하고 베타가 돼버려. 기억나니? 기억이 나야 돼. 이게 사실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중요해. 알겠지? 방정식,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자.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자. 부등식으로 해석하자. 이게 공통수학 1에서 계속 하던 거 아니냐고. 그 우리가 8단원, 그 판별식 단원부터 계속 이어서 판별식을 그냥 2차식 뭐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뭐 교점 개수 따지고 계속 했었잖아. 근데 우리 3학년 1학기 때 판별식은 어떻게 배웠는데? 판별식 어디서 배웠는데? 2차 방정식에서 배웠잖아.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을 위한 도구인데 2차 함수를 해석할 때 쓰인다고. 알겠지? 그게 2차 부등식까지 이어지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내가 fx가 gx 이상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부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식이야? 그 다음에 fx가 차수가 몇 차야? gx는?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는 식에서 2차.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2차 부등식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냥 이름 붙이는 게 너무 간단하지 않아? 그냥 다항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뭔지 봐. 2차네? 그럼 2차로 시작. 부등호가 있네? 부등식. 등호가 있네? 방정식. 끝이야. 그럼 봐봐. 지금 얘는 함수값이 누가 더 커야 돼? fx가 더 커야 돼. 함수값이 누가 더 크다고? fx가 더 크다고. 그럼 잘 봐봐. x가 여기에 있어. x는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서 함수값은 fx가 커, gx가 커? 함수값이 크다는 위에 있다를 의미하지. fx가 더 크지. 근데 만약에 내가 선을 여기다 그었어. 여기가 x는 세모야. 자, 세로선 그었어. 좌표 평면에서 세로선은 뭐를 의미해? x의 값이 다 동일한 지점을 의미해. x의 값이 모두 다 세모로 동일해. 그럼 세모를 대입했을 때 찍히는 점이 여기가 fx, 여기가 gx지. fx가 커, gx가 커? gx가 더 크지? 그럼 빨간색은 해가 될 수 있고 파란색은 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fx가 더 위쪽에 있는 구간을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든 구간들, 그 다음에 이쪽 구간들이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해는 x가 알파 이하, 그 다음에 x가 베타 이상이야. 그냥 이렇게 관찰해주면 돼. 자, fx가 더 크다. fx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gx가 더 작다.
gx가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야. 자, 그러면 봐봐. 812번 문제를 보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 부등식을 풀어보래. 근데 잘 봐봐. 잘 관찰해주면 여기 m이 꼽살이 껴있고 n이 꼽살이 껴있지. 그럼 m, n을 좀 분리해봐. 그러면 봐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지. 그럼 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을 좌변으로 뭐 시켜주면 돼? 이항시켜버리면 우리 나와 있는 그 그래프를 원상복구 시킬 수가 있잖아. 원래 주어진 식은 요거지. 근데 mx랑 nx만 떼서 이항시켜주면 분리시켜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얘가 더 뭐 해야 돼?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돼. 커야 돼.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는 구간. 자, 리우야, 여기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을까? 여기? 여기는? 얘는? 얘는? 지금 여기는 2차 함수가 위에 있을까? 2차 함수 끊겨져 있자면 여기 밑에 그냥 쭉 빠져 있어. 그래서 가능한 구간이 요쪽이야. 그래서 답이 뭐야?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야. 알겠지? 자, 다음 fx랑 gx가 곱해졌을 때 0보다 크대. 안녕. fx랑 gx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대. 그러면 얘가 둘 다 양수 혹은 음수지. 그러면 fx랑 gx 개개인의 부호가 중요한 것 같아. 다시 뭐라고? fx와 gx의 개개인의 부호가 중요해. 그럼 봐봐. 내가 함수를 이렇게 샤라락 그려놨어. 그리고 x축을 이렇게 딱 그렸어. 자, 여기서는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여기서는 그러면 봐봐.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점은 당연히 여기. x축과 뭐하는 점? 만나는 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 기준으로 저기에서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x축과 만나는 점 여기 a, b, c, d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 그러면 구간이 총 몇 개로 쪼개져? 얘들아 봐봐. 내가 케이크가 있는데 씨발 칼질을 4개 이렇게 딱딱딱딱 했어. 그럼 케이크가 몇 개가 돼? 5개가 돼? 그러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어. 칼질을 착착착착 했어. 그럼 몇 개가 되냐고. 5개가 돼? 그러면 자, 첫 번째 A가 A보다 왼쪽에 있는 구간 보면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게 fx고 아래로 볼록한 게 gx야. f랑 g의 부호를 봐봐. f의 부호는 무슨 수야? 음수지. gx의 부호는 위쪽에 있어. 끊겨져 있는데 위로 쭉 올라가. 무슨 수라고? 양수라고. 그럼 얘 탈락이지. 둘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 다음에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구간에서야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구간에서야 F는 G는 자, F는 양수야, 음수야? 여기 이거 양수지. G는 양수지. 그러면 요거 합격이지. 그래서 자,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여기는 답이 될 수가 있어. 등호를 안 써준 이유는 0이랑 같아서는 안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등호를 써줬다는 거는 A를 포함시킨다는 뜻이고 A가 포함이 되면 FA가 0이 됨으로써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럼 이어서 볼게. 지금 여기 B부터 C까지 구간을 보면 fx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gx는 다르지, 탈락. 그 다음에 fx는 그 다음에 gx는 둘 다 음수니까 합격이지. 그래서 C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고? D보다 작다고. 자, 다시
요쪽 C부터 D까지의 구간을 보면 X축 기준 밑에 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다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C부터 D까지 구간에서 fx는 양수야, 음수야? gx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자 D보다 큰 구간이야? gx는 양수야, 음수야? fx는? 돼, 안 돼? 안 돼. 왜? 부호가 같은 구간을 찾자고 했으니까. 알겠지? 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 1, 2차 부등식 풀 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생긴 1차 부등식은 이제는 조금 덜 나오거든.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 연립 1차 부등식 있지. 지금 보면 1차 부등식 몇 개짜리야? 부등식이 하나짜리지. 근데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부등식이 뭐 2개, 3개는 나와줘야지 연립 1차 부등식 아니냐고. 근데 연립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2개가 있으면 그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자지. 다시 어떻게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자야. 그럼 봐봐. 내가 이 절대값 안쪽이 양수가 됨을 가정했어. 그때 나온 해가 있지. 그러면 그 가정과 해가 동일해야 돼. 동시에 만족돼야 돼. 동일하다는 잘못 말한 거고. 자 다시. 자 양수임을 가정했어. 그때 이렇게 뚝딱뚝딱 해보니까 해가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커야 돼. 자 그럼 봐봐.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려면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지 않아야 되니까 x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법인 공통범위 구하는 게 쓰여. 그럼 봐봐. 내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으로 케이스를 분리했지. 그 우리 경우의 수 다 배웠지? 2학년 2학기 마지막에 내신 대비하면서 경우의 수 배웠어. 그 경우의 수 계산할 때 또는 계산하는 거 기억나니? 또는 어떻게 계산해? 그냥 더해버리지. 그냥 얘도 인정, 얘도 인정. 오케이, 둘 다 하자.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거야. 얘도 돼. 잠깐만 어디 있어? 주황색 위에 주황색도 돼. 밑에 주황색도 돼. 얘 또는 얘야. 그래서 얘를 그냥 합쳐서 써버리잖아. 알겠지? 우리 경우의 수에서 덧셈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원래는 뭐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그냥 인수분해 딸깍 해가지고 0보다 작다 안쪽 범위 원래 이렇게 했지. 자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x절편 구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지금 좌변에 있는 거 있지. x-1 곱하기 x-2 어떤 2차 함수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이것부터 대답을 해줘야 되지.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최고차항의 개수 가지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뭐를 갖다 줘도 너는 그것부터 일단 판단을 해줘야 돼. 아래로 볼록이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에선 뭐를 구하기가 편하다고? x절편을 구하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네.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니까 시계값이 0이 되네. x절편이 1, 2. 그러면 약간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 이거를 이용을 해보면 양수 곱하기 음수, 음수 곱하기 양수가 나온다고. 그때 범위를 찾았을 때 x가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으면 이 위에 있는 양이 충족이 되고 이 밑에 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는 자 위쪽에 있는 게 더 큰 애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위쪽에 있는 범위를 잘 구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끝.